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오니까 평소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께서 내일 조선을 위해 이 광고 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중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정말 나라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에 경상도나 전라도의 고향도 아니고 평생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신 제 아버님 밑에서 자라다가 저희 아버님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홀어머니 밑에서 소시민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궤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성정치인이 만든 법, 김영삼, 김대중이 이 친구들이 만드는 법,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검사로서 충실히 적용한 것입니다. 문익환, 임수경이 당연히 처벌돼야죠. 절대 탄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과서에 탄압했다고 떠들어대는데, 탄압했다면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시민으로서 공무원한 사람들이, 검사들이 앞뒤 안 가리고 충실하게 법을 적용한 소시민 검사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몰아붙였느냐? 공안 세력으로 계속 딱지를 붙여서 자기네들은 건달 같은 정치 활동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상도 국가를 이 상태로 내버려두게 되면 안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국가 뿌리가 병들고 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다 해서 저는 국가 뿌리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와같이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일 모레 재보선 선거 아닙니까?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한나라당이 다급하니까 보수 세력이요, 뭉칩시다, 도와주시오 하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이가 좌익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좌익 중에 좌익이고 친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 해서 구구의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몰아주고 밀어주고 한나라당을 당선시킨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한나라당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양반들 당선된 다음에 우리는 이념은 중립이다, 몰라, 뭐 좌익이 우익이고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좌익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도처에 깔린 간첩 세력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내일 아침 조선일보 광고 나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학구적으로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으로서 이념을 앞세워서 꾸준히 지난 60년간 공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국토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나는 이념의 중립이다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저는 평소 조갑재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얼마나 의미입니까, 여러분? 외롭게 우리의 자유이념 수호와 전파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또 동조하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가 전체가 나라의 생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력과 이권에 찌들어져서 온갖 게이트 하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권력과 이권에 찌들어져 있고 한쪽에서는 북한의 끈질긴 공작에 찌들어져 있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관심사는 과연 국가보호법 적용돼서 안보를 지킬 것이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느냐, 또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이 무엇이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 공천권자가 나를 공천시켜줄 것이냐, 또는 내가 선거하는데 누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대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어떤 여러분도 잘 아는 행사에 공천권자가 참석을 했어요. 공천권자 대권 후보 가능성 이상 100% 가능한 사람이 참석을 하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내빈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도장 찍기 위해서 카메라 뒤에 현역 국회의원이 30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야 뒤에 앉으라 그랬지만 뒤에 앉지도 않고 계속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거기 서 있더라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인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나라미래 준비 모임을 1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각 시도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작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부산에 갔어요. 가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가는데 택시에서 북한을 돕자는 돕느냐 마느냐 하는 방송이 나오니까 택시 운전수가 하는 소리가 당연히 북한을 도와야 된다. 그 우리 일행이 무슨 소리냐, 북한이 인권 탄압하지 않냐 했더니 김정일이가 얼마나 인간적인데 그런 줄 아시냐, 인간적이다. 박정희 대통령 탄압 안 했느냐, 대한민국에서 백주의 말이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당연히 당장 몇 년 전 같은 국가보안법에 구속할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게 활개치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육사 지망생들이 주적이 미국이다 하는 것이, 주적이 북한이다 하는 것보다 퍼센트가 더 많이 나와서 김충배 육사교장이 좌익 정권하에서 용기 있게 폭로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간첩수사입니다. 간첩수사. 국가시험 합격해서 일정한 자격증 검사하는 사람 중에도 제대로 판단력이 있고 정책 판단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보안검사를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간첩장도 수사에 주력을 시키는데, 그것이 OS 정권 들어서부터 대부분 쫓아내고 아직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더 정의화된 훈련 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은 좌익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좌익 세력에서 북한과 일일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 세력, 간첩이라는 게 원래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세력화된 것이 대한민국 바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정치판을 들여다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과연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반에 김모라는 사람이 국회의장 할 때 299명 본회의 석상에 쫙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으면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한 15개 얘기해. 법안을 무슨 법 해서 15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있다가 좋습니다. 그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있습니다. 했더니 뭐요? 아니 무슨 법인지 알거나 통과합시다 그랬어요. 아니 국회의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셨듯이 국회의원들도 잡담하다 말고 와 웃었어요. 무슨 법 통과 알거나 통과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저쪽 의원이 말씀한 그 옆에 있는 의원한테 아무개 의원 그 옆에 의원이 지금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국회가 그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통과한다고 좀 설명 좀 하시오. 그러고 나니까 국회가 본회의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법이 무엇인지 알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국회의장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와 웃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200 몇십 명이 나올 때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개별 국회의원한테 지금 통과한 법률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법안 제목을 제대로 아는지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국회의원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인도 그것을 취재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법 오늘 통과했다. 이것이 한심한 오늘의 국회 현실이고 또 카메라 이 상임위나 뭐 이렇게 회의할 때 카메라맨이나 기자들이 안 들어오면은 뭐 자기들끼리 화기애애 합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맨 딱 들어오게 되면은 언성을 높이고 뭐 튀는 발언하고 말이죠. 뭐 반말 비슷하게 하고 매스컴 타려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의 소위 정치인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당 내 정파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합제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9년도 후반에 그 당시에 오늘 아침까지 회장님, 사장님 하던 밑에 직원 근로자들이 그 다음날 갑자기 회장, 사장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야 사장 문 엎어서 나갖고 홀랑 뺏겨서 첫사람 묶고 드럼통에 집어넣어 막 굴리고 그랬어요. 하도 심하니까 경찰에서 제 출동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안되겠다 해서 경찰, 검찰, 정보부에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국가기관을 잡자 해서 공안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공안합동 수사본부장을 5개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증된 것은 학원, 노사, 각종 대규모 집회에 격화된 집회의 주동자를 잡으면은 핵심은 북한하고 연계된 세력이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 구속을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찾아내서 전부 진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을 보게 되면은 1990년도 신문을 보면은 정교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명이 투입돼 갖고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은 불법이다 해갖고 일제히 수사하니까 대부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갑부녀가 평정을 회복했어요. 평정을 회복하니까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에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안합동수사부 해체하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받아들였어요. 좋다. 해체하라.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이 밑에 명을 따라야 되니까 해체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소위 평생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된 후에 평생 20, 30대부터 인기표를 먹고 포퓰리즘 표를 먹고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인기주로 하면서 더 약화시킨 거 아닙니까?